모바일 정보통신 종합설계 2주차 실험 지도를 하겠습니다. 2주차 실험 지도는 과제 첫 번째 과제 랩 1입니다. UDP 클라이언트와 UDP 서버가 서로 UDP 통신을 하는 것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자바 언어를 이용해서 개발하여 그것을 직접 스마트폰에 구현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과제 지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한 소켓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짤막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UDP는 먼저 데이터그램 서비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UDP는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봤을 때 처리하는 단위가 데이터그램입니다. 데이터그램이라는 것은 그룹 오브 바이트죠. 어느 일정한 사이즈의 데이터그램입니다. 그래서 UDP는 그 클라이언트와 그리고 서버 사이에 unreliable이라는 것은 가다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분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UDP는 데이터그램 서비스를 하는데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UDP를 이용하려면 아예 데이터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일정한 바이트의 그룹으로 만들어진 그 데이터그램을 만들어서 그 데이터그램을 목적지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 데이터그램을 목적지로 내보내는 그 소켓, 특히 데이터그램 서비스를 하는 그 소켓을 우리가 UDP 소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에 학생들이 수행할 과제와 똑같은 그 UDP 소켓을 이용하는 그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UDP는 No Connection입니다. 즉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커넥션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커넥션을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핸드세이킹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핸드세이킹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한번 볼까요? 먼저 서버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그러면 서버 프로그램은 서버 소켓을 만듭니다. 서버 소켓을 만들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클라이언트 소켓을 만듭니다. 이 서버 소켓이나 클라이언트 소켓이나 소켓을 만들 때 상대방의 IP 주소나 상대방의 포트 넘버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만약에 어떤 데이터그램을 보내려고 할 때 만약 클라이언트가 보낸다고 합시다.
클라이언트가 데이터그램을 보내려고 할 때 그 대신에 목적하는 곳의 IP 주소, 그 다음에 목적하는 곳의 포트 넘버를 여기서는 서버 IP 주소가 되겠고 서버 포트 넘버가 되겠죠. 이것을 이 데이터그램에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고는 이 클라이언트가 만든 UDP 소켓을 통해서 이 데이터그램을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IP 주소, IP 주소,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이 포트 넘버, 이것은 여기에 이 데이터그램에 적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그램을 내보낸다는 것은 이 클라이언트의 소켓을 통해서 이 데이터그램을 내보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서버 입장에서는 이 서버 소켓으로 들어오는 데이터그램을 읽어드리겠죠. 오면은 서버 소켓으로 오는 데이터그램을 읽어드립니다. 이 서버 소켓은 클라이언트가 보내는 이 데이터그램에 IP 주소와 포트 넘버가 적혀 있기 때문에 이 서버 소켓으로 클라이언트가 보낸 데이터그램이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그램을 받았으면은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IP 주소,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포트 넘버를 그 수신한 데이터그램으로부터 추출을 해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읽어드린 이 데이터그램의 소스 IP 주소, 소스 포트 넘버, 이것은 이 클라이언트의 IP 주소와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의 포트 넘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데이터그램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서버는 데이터그램으로부터 클라이언트 IP 주소와 클라이언트 포트 넘버를 추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제에서는 에코 메시지를 만들어서 서버 소켓을 통해서 내보냅니다. 그러면 또 이 서버 소켓을 통해서 내보내려고 그러면은 데이터그램을 만들어야 되겠죠. 데이터그램. UDP 소켓을 이용하니까요.
데이터그램을 만들어야 되겠죠. 데이터그램. 그러면 이 데이터그램에 지금 추출한 클라이언트의 IP 어드레스와 클라이언트의 포트 넘버를 이 데이터그램에 명시를 해서 데이터그램을 만든 후에 이 서버 소켓으로 내보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보내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여기를 향해서 왔겠죠. 여기를 향해 왔으니까 이 클라이언트 소켓이 데이터그램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서버가 보낸 데이터그램을 읽을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그것을 화면에 뿌려주고 그 다음에 소켓을 끝내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UDP 이 서비스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UDP 소켓인 서버 소켓과 서버 소켓이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측 UDP 소켓인 클라이언트 소켓을 통해서 통신이 일어나는 그 UDP 서비스를 보면은 그 데이터그램이 이 보내는 이 데이터그램이 가다가 인터넷상에서 분실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개의 데이터그램을 보냈다고 하면은 그 데이터그램끼리 순서가 뒤바뀌어서 먼저 보낸 게 나중에 도착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에 수행할 UDP 소켓 통신 안드로이드 과제를 개발해 놓은 그 안드로이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UDP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UDP 클라이언트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은 이것처럼 서버 IP 주소를 입력하는 창, 그 다음에 메시지를 입력하는 창, 그 다음에 샌드 버튼, 그 다음에 에코 메시지를 디스플레이하는 창, 이렇게 창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버 쪽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서버 쪽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은 자신의 IP 주소를 디스플레이하는 창,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로부터 보내온 메시지를 디스플레이하는 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띄워놓고 그 다음에 UDP 클라이언트에서 이 서버가 이렇게 표시한 이 IP 주소를 여기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지금 안드로이드 장치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모두 다 같은 와이파이에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는 여기에 메시지를 쳐놓고 그 다음에 이 샌드 버튼을 누르면은 이 헬로우라는 메시지가 이게 데이터그램으로 만들어져서 이
서버 IP 주소를 목적지로 해서 보내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UDP 서버를 보면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보낸 데이터그램을 추출해서 그 메시지를 여기에 디스플레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에코 메시지를 데이터그램으로 만들어서 UDP 소켓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방향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은 클라이언트에서는 그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에코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이 화면에 디스플레이 합니다. 요것이 UDP 소켓 통신 안드로이드 과제를 위한 클라이언트 쪽 프로그램과 서버 쪽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 쪽부터 먼저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합시다. 먼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설치되어 있는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띄우고 파일에서 new 해서 new 프로젝트를 하면은 empty activity 화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next를 누르면은 이제 configure your project 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의 성격을 입력하는 항이 나오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UDP 클라이언트 쪽 프로그램을 하니까 이름은 UDP 클라이언트로 하고 패키지 네임 그냥 그대로 두고 세이브 로케이션 그냥 그대로 두고 랭귀지는 자바입니다. 자바. 그렇게 해서 피니시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화면상에서 app 밑에 자바 밑에 com.example.udp 클라이언트 밑에 메인 액티비티를 클릭해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 헬로 월드라는 그 디폴트로 나오는 그 화면이 그 .java 파일로 메인 액티비티 .java 파일로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별도로 제공해 주는 그 소스에서 이 부분을 클라이언트 쪽 자바 프로그램을 복사를 해 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은 거기에 1번 라인, 2번 라인, 3번 라인은 그 헬로 월드 디폴트로 생성되는 그 헬로 월드에 거기에 이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복사를 하지 말고 1번, 2번, 3번은 디폴트에 있는 그 내용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요. 4번부터 14번 라인까지를 그 제공해준 소스에서 복사를 해서 집어넣어 주세요. 그 다음에 16번째 라인도 역시 그 디폴트 헬로 월드에 있는 그걸 그냥 그대로 이용해야 됩니다. 이 부분 복사를 하면 안 됩니다. 17번부터는 복사를 해 넣으세요. 그 소스로부터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 넣기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 넣기 해서 보면은 그 메인 액티비티.java가 아직까지 그 레이아웃 그 화면하고 인터페이스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XML 파일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인식하는 그 edit dst IP, 요거는 이제 그 데스티네이션 IP 주소를 입력하는 항인데, 그러니까 서버 IP 주소를 입력하는 그 아이디인데,
그 부분도 아직 인터페이스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입력하는 그 에디트 메시지, 요것도 아직 그 빨갛게 표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버튼도 아직 인터페이스가 안 돼 있고, 텍스트 리스판스, 그 서버에 갔다 오는 메시지를 디스플레이 해주는 요 텍스트 뷰, 요 창도 아직까지 인터페이스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요거는 빨간 줄로 나오니까 아직까지 그 신경 쓰지 말고 요건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니페스트,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xml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밑에 app 밑에 매니페스트로 들어가 보면은 디폴트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디폴트로 나와 있는 부분에다가 여기에 이제 좀 그 드래그로 긁어 놓은 부분, use permission, 안드로이드 네임, 안드로이드 퍼미션, 인터넷 use permission, 요게 이제 인터넷을 사용해서 한다는 그런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 그 소스에서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XML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레이아웃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레이아웃 설계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이 그림과 같은 겁니다. 중앙에 이제 UDP 클라이언트라는 그 제목이 하나 올라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Enter DSP 서버 IP 주소 요게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Enter Your Message 요 항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Send라는 버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Echo Message from Server라는 요 텍스트 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가지인데요.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는 뭐 쉽게 이해가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그 버튼을 할 때 내가 해보니까 또 이 안드로이드 버전이 달라지면서 그 약간 그 다르게 동작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따가 설명할 테니까 주의 깊게 그 부분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 activity main.xml은 거기서 보면은 그 app 밑에 res 밑에 layout이라고 있습니다. 레이아웃 밑에 activity main.xml을 클릭하면은 그 오른쪽 화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사항이 그 렐러티브 레이아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분만 렐러티브로 바꿔주세요. 렐러티브로 바꿔주고 그 헬로 월드가 있는 거는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는데, 요거는 그 코드 오른쪽 위에 보면은 그 코드 스피릿 디자인 모드가 있죠. 코드 모드로 들어가서 그 텍스트 화면에서 직접 렐러티브 레이아웃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 헬로 월드가 있는 그거를 그냥 그 부분을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래 부분을 그 소스에서 제공한 소스에서 그냥 복사해 가지고 붙여넣기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뷰, 에디트 텍스트 버튼, 그 다음에 텍스트 뷰 이렇게 나옵니다. 화면이 중복이 되어 있어서 좀 헷갈리는데,
예, 그렇게 나옵니다. 예, 먼저 그 제일 위에 있는 그 클라이언트 아이디라는 아이디를 갖는 그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그 부분을 보면은 디자인 모드에서 그 컴포넌트 추리에서 그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클릭해 보면은 그 오른쪽 그 어트리뷰트 그 화면이 나옵니다. 어트리뷰트. 그래서 그 아이디는 아마 그냥 그대로 들어가 있을 것 같고 그 common attribute의 텍스트 쪽에 그 UDP 클라이언트라는 데이터로 바꿔주세요. 그걸로 바꿔주면은 이거는 문제 없습니다. 그런 후에 그 화면을 코드로 한번 전환을 시켜 보세요. 코드로 전환을 시켜 보면은 이제 그 제일 위에 있는 텍스트 뷰가 아까 그 빨간색이 제대로 이제 없어지고 제대로 인터페이스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서버의 그 IP 주소를 넣는 부분, 그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디자인의 역시 모드에 들어가 보면은 그 ID가 Edit Destination IP입니다. 그러니까 서버 IP라는 뜻으로 EDIT, DST IP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힌트에 Enter UDP 서버 IP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힌트에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메시지를 입력하는 창인 그 EDIT MSG 그거를 컴포넌트 추리해서 클릭을 해보면은 디자인 모드에서 아래에 그린 것 같은 그런 그 어트리뷰트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ID가 edit MSG 확인하고 이것도 역시 힌트 값으로 enter your message 이렇게 넣으면은 그 힌트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그 EDIT, DST IP와 EDIT, MSG 두 개의 창을 설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버튼은 설명을 좀 해야 되니까요. 까다롭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버튼 전에 먼저 마지막 그 텍스트 리스폰스부터 먼저 하고 하도록 합시다. 거기 보면은 이제 어트리뷰트의 컴포넌트 트리에 텍스트 리스폰스 부분을 클릭을 해보면은 그 어트리뷰트 쪽에 나오는데 ID가 텍스트 리스폰스고 확인하고 거기 커먼 어트리뷰트의 텍스트 부분을 echo message from server 이렇게 쳐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버튼이라는 것은 그걸 누르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로직, 즉 그 점 자바에서 그 해당되는 부분이 수행되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설명하는 방법이 우리 본 과제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부터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과제는 이 방식으로 버튼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자바 아래 있는 그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버튼만 보세요. 30
38번째 라인이 버튼 샌드는 버튼 find view r.id. 버튼 샌드 이렇게 onCreate 안에 정의가 되어 있죠. 38번째 라인이. 그리고 그 40번째 라인 보면은 버튼 샌드를 누르면은 스타트 샌드라는 그 onClick 리스너가 동작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0번이. 그리고는 그 동작하는 스타트 샌드를 43번 라인부터 49번까지 구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버튼 샌드를 누르면은 스타트 샌드 이 부분이 수행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onClick 43번째 라인에 있는 onClick listener, start send, new onClick listener 이 함수 안에 들어가 보면은 onClick을 했을 때 start UDP 클라이언트를 실행하게 되어 있고 그 start UDP 클라이언트는 51번 라인부터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버튼 샌드가 38번째 라인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0번째 라인에서 스타트 샌드로 가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3번에 onClick listener로 start send 함수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디자인 화면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보면은 그 아이디가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하여튼 아이디는 버튼 샌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common attribute에 onClick 보세요. 거기 common attribute에 onClick에는 아마 여러분들 뭔가 들어있을 거예요. 거기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이게 과거에는 여기다가 써놨는데 지금 이 안드로이드 버전이 바뀌면서 이게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38번째 라인, 40번째 라인, 그 다음에 43번째 라인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onClick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common attribute의 onClick은 블랭크로 둬야 됩니다. 블랭크. 예, 그렇게 해서 그 코드 모드로 들어가 보면은 버튼 부분이 왼쪽과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버튼 안에 뭐 onClick 이런 말이 들어가면 그건 틀린 겁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서 이 과제에서 버튼을 구현하고 있으니까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버튼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 방식은 본 프로그램에서는 본 과제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하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걸 디자인에 다시 들어가 보세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디자인에 들어가 보면은 어트리뷰트에 가보면은 아이디가 버튼 샌드고 이건 똑같아요. common attribute에 보면은 onClick 했을 때 start send로 가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 점 자바 프로그램을 어떻게 프로그래밍 해줘야 되느냐 하면은 그 39번째 라인 버튼 샌드는 find view by id r.id. 버튼 샌드 요까지는 똑같죠. 그런데 거기 그 참고 표시해 놓은 41번째 라인 그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없어야 되고 바로 디자인에서 커먼 어트리뷰트에서 온클릭하면은 스타트 샌드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온클릭이 일어나면은 뭐가 수행되느냐면은 46번이 바로 수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디자인을 해주면은 버튼을 디자인을 해주면은 41번째 라인 그 부분이 빠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9만 정의가 되고 온크레이트 안에 39번째 라인이 정의가 되고 바로 설계에 의해서 커먼 어트리뷰트 설계에 의해서 버튼 샌드가 일어나면은 46번 라인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스타트 샌드 함수가 바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방법 1과 방법 2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는 방법 1을 사용하지 방법 2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헷갈리지 않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액티비티 메인을 .xml을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완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완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클라이언트를 한번 돌려봅시다. 만든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봅시다. 나는 이 갤럭시 탭 S2가 두 대가 있어요. 두 대가 있어서 그 똑같은 거 두 개를 하나는 클라이언트로 사용하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서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드라이버를 이제 깔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지에서 내가 그 PPT 자료 그 PDF 파일로 올린 거 그거를 보면은 거기에 이 드라이버를 까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서 잘 장치를 연결시키도록 하세요. 예. 그래서 일단 그 삼성 갤럭시 탭 S2가 연결이 된 상태에서 거기 화면에 이제 APP 하고 거기 삼성 SMT713 이게 거기 나오는 게 확인하고 그다음에 바로 오른쪽에 그 런 그 버튼입니다. 예, 그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물론 이 갤럭시 탭 S2가 USB로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은 화면이 여러분 설계한 화면이 그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예. 이게 안 나오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상에서 .java라든지 .xml이라든지 뭐 매니페스트라든지 이런 쪽의 에러는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씩 체크해 보면은 에러가 있으면은 에러 난 게 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이 그 디바이스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디바이스를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는 서버 쪽으로 프로그래밍 개발로 들어갑시다. 클라이언트와 다르게 manifest.xml부터 먼저 한번 만들어 봅시다. 물론 여기에 이제 그 파일 new 해서 그 빈 창을 하나 만들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UDP 서버라는 이름으로 그 하나의 그 프로젝트를 만들고 난 뒤에 마찬가지로 그 디폴트로 헬로 월드가 나오면은 거기서 매니페스트를 들어가 보세요. 매니페스트를 들어가면은 이것 역시 그 기존에 있는 것에다가 그 유즈 퍼미션,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그 퍼미션만 소스로부터 복사를 해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manifest.xml은 완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activity main.xml로 들어갑시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res 밑에 레이아웃 밑에 activity main.xml을 클릭해 보면은 현재 디폴트로 나와 있는 헬로 월드에 대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먼저 relative layout으로 바꿔주세요. relative layout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 헬로 월드 있는 부분은 지워버리고 대신에 소스로부터 그 텍스트 뷰 3개를 그 복사해 넣기 하면 됩니다. 붙여 넣기 하면은 일단 아직 인터페이스가 안 됐기 때문에 각각 그 빨갛게 나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일단 붙여 넣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디자인 모드에서 이 레이아웃을 이제 각각 바꿔줘야 되는데 먼저 그 아이디가 서버 아이디인 경우 거기에 커먼 어트리뷰트에 텍스트로 UDP 서버라고 쳐넣어주고 그러면 하나가 끝났고 또 그 서버 IP 그걸 찾아가지고 거기에 텍스트에 넣어줄 필요가 없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넣어주면 되고 빈 공간으로 그냥 두세요. 그 다음에 빈 공간으로 두라는 이유가 그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이제 이유가 있는데 일단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클라이언트 메시지 아이디가 클라이언트 메시지로 들어가서 그 텍스트에 클라이언트 메시지라고 커먼 어트리뷰트에 텍스트에 그걸 쳐서 완성을 하면은 3개가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dimensions.xml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요. 거기에 values 아래에 가면은 values 아래 가서 새로운 그 XML 하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values에서 오른쪽 클릭을 해보면은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보면은 여기 new 그
다음에 value resource file 해서 그 화면이 나오면은 거기에다가 dmens.xml이라고 타이핑하면 됩니다. 타이핑하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그런 비슷한 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 안에 부분에 소스,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소스에서 그 해당되는 부분을 복사해 넣기 하면 됩니다. 거기에 복사해 가지고 그 안쪽에 속 집어넣으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java 파일, main activity .java 파일을 만드는 방법을 봅시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java에서 기존의 그 헬로 월드에 대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라인은 그냥 그대로 살려놓고 그 다음 것들은 소스로부터 붙여넣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20번째 라인도 건드리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고 21번째 라인부터는 역시 소스로부터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main activity.java가 완성된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버 프로그램이 쪽이 완성이 되면은 또 다른 내 같은 경우에는 또 갤럭시 태블릿 S2가 한 대 더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안드로이드 디바이스가 거기 뜨는 상태에서 USB 컴퓨터에 그걸로 연결해 놓고 실행을 시키면은, 런을 시키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쪽 안드로이드 장치에는 UDP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고 있고, 또 다른 장치에는 UDP 서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요게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제출할 때 요걸 다 캡처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UDP 서버를 한번 보세요. 서버를 보면은 그 프로그램 설명을 할 건데, 그 프로그램 설명에서 먼저 그 서버는 자신의 IP 주소를 여기에 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클라이언트에서 그 서버의 IP 주소를 쳐넣으세요. 동일하게 IP 주소를 쳐넣고, 그 다음에 헬로 스튜던트라는 메시지를 나는 이렇게 쳤는데, 여러분들은 보고서를 써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학번과 이름을 대신에 헬로 스튜던트 대신에 쳐야 됩니다. 그래 내가 누가 실험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조언이 뭐 3명이든 2명이든 조언이 각각 실험을 다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실험을 다 해서 요 화면을 역시 캡처해서 보고서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클라이언트에서 그거를 입력을 해 놓으면은 서버에 보면은 이제 서버 메시지 리시브드에 헬로 스튜던트가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시 클라이언트 화면에 가보면은 그 다시 에코가 와서 헬로 스튜던트란 게 이게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본 영상은 서버 쪽 메인 액티비티 .java에서 서버 소켓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용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동영상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보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클라이언트 쪽에서 UDP 소켓을 어떻게 만들어서 UDP 통신에 이용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main activity.java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시청 잘 해보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것으로 모바일 정보통신 종합설계 2주차 UDP 과제 지도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까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자바 언어,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디바이스로 해서 구현하는 것까지 조금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잘 따라 해보기 바랍니다. 특히 아직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나 자바 언어 이와 같은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조금 경험이 없는 학생은 지금 아직까지 조교가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조교가 누군지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동료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혹시나 제가 지도한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렵다고 하면은 이미 경험이 있는 여러분들이 동료나 선배들에게 좀 물어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이 조금 어렵지 조금만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은 결코 뭐 힘든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만 조금 여러분들 좀 주위에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곧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과제 수고했습니다.